A. (3월 29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 경제 지표가 동반 부진을 보인 탓이었는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스페인 우려로 1% 내외로 하락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2월 내구재 주문이 예상을 밑돈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는데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박재원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할 경우 비과세 감면을 상당히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에 상관없이 전체 세수는 같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가계부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채로 인한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가정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3월 29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오늘도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재료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스페인의 구제 금융설이 모락모락 튀어나오는 것도 이 시장 분위기를 긴장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상승 하루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외국인이 매도로 등을 돌리자 소폭 하락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로 다시 2030선 초반으로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하락 반전을 했죠. 다른 IT주들도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반대로 자동차 업종은 이날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분위기는 더 우울합니다. 7거래일째 반등 한번 못하고 내리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520선마저 내주면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38원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월말을 맞이해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소폭 줄였습니다. 1135원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경제 지표 실망하면서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 사흘 만에 내림세를 보이면서 0.7% 이상 밀렸고요. 중국은 이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우려에 2% 이상 급락하면서 2,3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2.6%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감했죠. 0.1% 올랐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죠. 뉴욕 3대 지수가 1% 미만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 우려에다가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지수가 0.5%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0.49%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아시아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성공 전략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어제장 코스피 또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중국발 우려도 있었고 중국 증시가 2% 이상 급락한 영향 조금 받은 것으로도 보여지는데 어제장 마감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 참 요즘에, 전화를, 많은 분에게 이제 전화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위로해주기 사실 급급합니다. 네. 위로를 많이 줍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가 넘어섰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오르느냐. 이렇게 위로해주다 보면 저도 분노가 많이 느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제 국회에서 증권 부양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분명히 말했죠. 저는 분명히 부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각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한 종목의 어떤 집중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가 사실 아침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도치형 모양을 보였는데요. 일단 장 자체가 이제 오늘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과거는 이제 중요치 않습니다. 과거는 중요치 않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여러분한테 했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 지난 과거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장 자체가 이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변곡을 맞이할 것이다를 2주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 2주 전에부터 다음 주 변곡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뭐를 하냐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급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행스펜트 움직임 하루 전날 이제 되겠죠. 선행스펜트 움직임 하루 전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합니다. 과연 지금 장 자체가 이제 계속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그 어떤 유지의 이제 부분이죠. 유지의 부분인데 이제 이구동성으로 모든 언론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합니다. 삼성전자 언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는 당분간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삼성전자만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 욕을 저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70만 원대 저점 매수를 했지만은 매수를 하라고 했지만 여러분 못 샀거든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삼성전자는 덜 빠지고 여러분 거는 추가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관건은 이제 60일 이평이죠. 60일 이평이 이제 문제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0일 이평의 이 흡수력이 이제 60일 이평에 도전하지 말은 말이 있죠. 60일 이평의 흡수력이란 말은 뭐냐면 자장 능력입니다. 이동평 캔들이나 이동평이 60일 이평을 중심으로 과거를 보면 이제 60일 이평이 멀리 이렇게 떨어지면 60일 이평 가고자 하는 습관들이 이제 굉장히 있습니다. 회기력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캔들 차트가 60일 이평 회기가 보통 한 120일에서 일어나는데요. 지금 보시면 한 11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이 회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캔들 차트가 60일 이평에 다 있는 자리죠. 그런 게 앞으로 있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거를 사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온 동네 뻐꾸기들이 2300, 400 간다는 현혹 소리에 여러분이 손해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자체가 단장 어떻게 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장 자체는 일단은 여러분 보다시피 5일 이평 자리가 굉장히 지지를 받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5일 이평이 아침부터 깰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오늘 저점 매수 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저점 매수 날이고요.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보면 4만4원에서 굉장히 그 사한사원으로 4일 쉬고 3일 뜨는 3일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장 자체가 지금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장세가 되는데 오늘 매도는 절대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20일 이평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인데 20일 이평이 2023포인트 있는데 이 2023포인트에서 종가가 저거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여러분께서는 너무 내동매매를 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물론 돈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제 이때부터 주가가 상투치는 모양이 RSI가 75 이하에서 주가가 고점을 치고 내려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을 좋게 보지 마라 이렇게 보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헤드앤솔드를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 좋게 보지 마라. 극한다고 장을 급락이 나오느냐.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급락은요. 주가가 한 10일 정도 더 있어야 급락의 여부를 알 수 있고 아직까지는 급락에 나올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장 자체의 안전한 한 4만 4원 장의 즐김을 보셔야 된다. 결론은 뭡니까? 현금화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선행스팬 원저항이나 20일 이평이 2023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2023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오늘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2023 다음에 지지 여부는 선행스팬 그 기준선 저항인 있던 2012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행스팬2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지지 여부가 굉장히 횡보해 있습니다. 횡보라는 말은 주가가 급락하면 반등하고 반등하면은 많이 뜨면 제자리 가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장 자체는 후행 스팬이 캔들차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장이 분명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선 전환도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삼선 전환도는 분명히 3차 상승을 완성하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전환도는 3차 상승을 완전 상승하고 지금 오버슈팅 자리에 있습니다. 오버슈팅이란 것은 주가가 빠질 때 급락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삼성 전환도를 보면 분명히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하고 3차 상승했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여러분들 때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2050포인트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많이 떠봐야 2080이니까 30포인트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고 제가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랭코 차트를 보면 저항대에 와 있습니다. 랭코 차트가 저항대에 지금 전저점 저항대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가를 좋게 보지 마시고 또 극하다고 랭코 차트가 상승 트렌드로 아직 있기 때문에 나쁘게도 보지 말고 박스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산형 차트를 보면요. 장 자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분산형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매물대가 2000에서 2050포인트에서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 매물대가 굉장히 포진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2000 무너질 때 이 매물대가 전혀 없는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위쪽도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더 무게를 저는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분산 차트로 봤을 때 장 자체 매물대가 이쪽이 너무 없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쪽보다는 하락 쪽으로 매수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장 자체는 상방보다는 분명히 하방이다. 저는 이미 여러분한테 5주 전에 주가는 박스권이고 약세를 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지그재그 차트는 아직까지도 상승해 있습니다. 예, 지그재그 차트는 아직까지 여러분 상승해 있습니다. 지그재그 차트는 상승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지그재그 차트가 하락으로 만약에 꺾인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입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지금 눌림목을 주더라도 지그재그 차트가 상방향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급락을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 급락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을 오늘은 만약에 주가가 아침에 낙폭이 크다면은 저점 매수날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급락은 아직까지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염려하지 마시고 천천히 매매를 하시고 현금화 부분에 일정 부분은 항시 현금화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매도보다는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의 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 또 21선이 2023포인트 지지하는지도 잘 살펴보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 자동차 관련주 정말 쌩쌩 달렸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동차 주식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했죠. 이제는 됐다고 했는데 자동차 주식들의 시세를 좀 줬습니다. 줬는데 뭐 자동차 시세 제가 분명히 하던 말씀드리는 거는 예, 자동차주가 시장 평균보다는 높지는 않다 수익률.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대신할 업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이제 전고점 이제 131만 원이죠. 130만 원. 제가 이제 목표했던 게 130만 원이었는데요. 130만 원에서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미국이 애플이 이제 난리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네. 삼성전자가 난리치고 있는데요. 이 삼성전자 수급은 신용하고 일치합니다. 예, 삼성전자는 신용하고 일치하는데 보통 신용이 꼭지일 때가 항시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용이 꼭지일 때 바닥이다. 신용이 바닥일 때 주가가 꼭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아직 주가가 신용이 지금 아직까지 꼭지다. 신용이 꼭지면 주가가 아직까지 낮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고르기는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여기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공공의 적이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6개월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는 공공의 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진짜로 공공의 적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가 분명히 작전을 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심리도를 한 번도 과열시킨 적이 없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삼성전자를 체계적으로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감독원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동차 주식들이 이제 상승 모양을 보였습니다. 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31,000원을 찍었는데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개념이 틀립니다. 저는 삼성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대는 저는 적정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지만 제가 볼 때 삼성 하이닉스는 시장에 이제 걸음지고 가는 꼴인데요.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거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는 주문형 반도체까지 생산하지만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D램 반도체는 지금 희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뜬다고 하이닉스가 뜬다는 것은 어불성성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 지금 가격은 충분히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공업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중공업주는 우리나라를 살려먹일 수 있는 기업이다. 그 중에 현대중공업을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현대중공업이 기업고 200여 리평을 위에 썼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땐 저점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으로 매수해도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현대중공업은 여러분께서 계속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한테 추천한 종목 중에 여러분 물을 한 종목 미개가 죄송한데 삼성카드가 여러분한테 제가 추천하고 주가 밀려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카드가 최근에 구름비 해안 뭐 그런 삼성물산 대주주라고 그런 말이 있어가 물론 대주주입니다. 그거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삼성카드가 지금 저점에 물론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파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조금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가 큰 시세를 냈습니다. 카드사 중에 삼성카드가 지금 연체율이 제일 떨어지고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파는 사람은 진짜 바보입니다. 여러분 삼성카드는 4만원대 같으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실적 적대가 됐으니까 혹시 매수하고 있는 종목 물론 다른 종목도 빠졌습니다만은 삼성카드 뭐 조금 빠져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주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유아주가 우리 많은 회원들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주가 지금 유아주를 매도하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쁜 사람이다. 왜 그러냐? 유아주도 전형적으로 큰 손들이 해먹는 주식입니다. 이 검은선이 신용인데 제가 항시 이런 거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저점에서 신용이 높을 때 주가가 고점에 다 팔고 나옵니다. 지금 유아주가 저점에 신용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과 주가는 반대로 가는 종목이 있고 같이 가는 종목이 정령적으로 이 같이 가는 종목, 반대로 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신용이 높을 때 주가가 항시 바닥이었습니다. 유아주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유아주들은 전형적으로 해먹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금공단이나 기관들이 사는 정보가 저는 센다고 누가 전해준다고 저는 분명히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유아주를 지금 파는 사람은 분명히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 종목들이 최근에 뜬데 저는 볼 때는 제가 분명히 좀 오리온과 제가 볼 때는 LG생활건강 두 종목은 분명히 공정거래나 아니면 금융감독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안 되고 뜨는 종목들은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 지수 관련 주에서 저는 빼야 된다 주의입니다. LG그룹은 저는 당분간 만지지 마라. 내 생각, 제가 항시 볼 때 구회장이 신문에 나올 때 항시 LG그룹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은 좀 피하시는 게 현명하다. 보통 그룹의 총수들이 나오면 꼭 그때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정 회장이 나올 때 현대그룹이 안 좋았고요. LG그룹이 요즘 무던히 나오고 있습니다. LG그룹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나쁜 그룹입니다. 돈 있으면서도 고객들의 돈을 증자를 내가 돈 뺏어가는 아주 저질적인 그룹인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저질 그룹입니다. 그래서 LG그룹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에 집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는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해를 보여야 됩니다. 오늘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 저점 매수 날입니다. 절대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꿋꿋하게 여러분께서 주식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안철수 원장이 대선 이야기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가는데, 여러분 하락할 때 생각을 꼭 하시고요. 이 주식은 여러분 가슴 못쓸 박을 그런 종목들입니다. 절대 이런 종목 따라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누구를 믿습니까? 정치가들은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여러분 우량주 사셔가지고 단무지 정신으로 여러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삼성전자 여부를 꼭 보시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갱신하느냐 안 하느냐. 요즘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9%입니다. 삼성전자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고 하루를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흐름 잘 보고 투매 동참하지 말고 저점 매수 잘 노려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단기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소형주 찾아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근 샘플러스 전문위원부터 전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이었죠. STS 반도체. 다소 좀 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5일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좀 장 막판에 좀 음봉을 맞으면 전체적으로 좀 음봉을 IT 쪽에 최근에 흐름이긴 하지만 그런 역시나 이제 그러한 시장의 조정 구간에서 좀 그 부분을 영향을 좀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5일선을 좀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양호한 조정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어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실 것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한 시각적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좀 보시면은 9,000원 선에서의 이러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혹은 장기 이평선 이러한 부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중장기 관점으로 올해 한 3, 4분기까지 계속 좀 끌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수급은 또 유입이 된 부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새로운 관심 종목도 들려주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하이록 코리아라는 종목인데요. 네. 여러분들 이 종목 분이 잘 아시는, 일전에 성광밴드도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고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러한 피팅 업체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이음새 만드는 그러한 업체고요. 밸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조하는 그러한 업체인데요. 바로 이제 조선이라든가 해양, 석유화, 플랜트, 항공산업, 군수산업 이런 부분과 이제 거래를 하는 그러한 전방 산업을 가지고 있는 골고루 이제 분포가 돼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이 회사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이제 2012년도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이유를 좀 보면 이제 그 수익성 좋은 그 2인치 이상의 스테인리스 단조 밸브 이러한 비중이 좀 확대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개선되면서 그리고 이제 지난 4분기 원가가 이미 선반영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실적에 호조를 좀 보여주면서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이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또 이제 또 좋은 실적에 플러스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건설주의 흐름도 상당히 좀 좋은데요.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석유화학 발전 플랜트 이러한 수주 증가세가 좀 지속이 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도 동사가 좀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 좀 눈을 맞추고 있고요. 이 부분을 또 이제 1분기 때는 상당히 좀 비수기입니다. 피팅 업체들이 그런 휴가 시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부분,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면서 그렇다면 2분기에도 앞으로 향후에도 실적 호조세가 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이미 지금 그 강력한 좀 저항대였던 19,000원, 뭐 2만 원 요 사이의 가격대를 지난 2월 21일인가요? 이때 상당히 눈에 띄는 거래량 차트를 보시면 좀 눈에 띄고 있죠. 거래량이 상당히 좀 유입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격대를 좀 강하게 돌파를 한 이후에 최근에 좀 다시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그 가격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21선을 거래가 수반되면서 특히나 이제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좀 돌파를 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주봉을 좀 보시면 아주 좀 장기간 동안에 사실 박스의 흐름이었죠. 14,000원대에서 18,000원, 19,000원 이 사이의 박스의 흐름이었는데 그 부분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좀 지지를 보여주는 박스의 상단 부위 19,000원 가격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노리고 또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매수가는 19,800원에서 23,300원 이 사이에서 매수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2,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이었죠. 하이로 코리아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형건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양순모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관심 종목이었던 성윤광전투자. 네, 5일선 크게 이탈하진 않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많이 밀렸네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성룡광전투자, 순저가를 이탈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제시하였던 매수 관심 구간, 2,200원 구간을 하향 이탈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전히 긴 조정 흐름을 충분히 받은 모습과 또 수급적인 모멘텀도 아직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관심권에 두고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보태어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모멘텀과 수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좀 탄력적인 상승을 위해서 몸을 움츠리면서 또 수급선인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거래량이 비교적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원대의 종목이 400만 주 정도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때를 기다리는 것이지 방향성을 못 잡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가 2,500원과 손절가 2,050원을 기준으로 잡고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윤광전투자 관심권에 두고 좀 매수 가격대까지 오면 그때쯤 대응해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KT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전 2011년도부터 동종업계에서 그 투지 서비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에 많은 부담을 주었었는데 이제는 투지 서비스가 이제 종결이 되면서 설비 그리고 인력 등 많은 조건에서 부담을 떨쳐내고 가파르게 신성장하고 있는 4세대 그러니까 LTE 쪽을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신성장 동력 쪽으로도 베팅을 할 수 있게 된 점과 또 최근 수급 상황도 좋지 못하고 또 지수도 조정 국면도 임박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안정적인 이런 바닥권에서 바닥을 다지는 종목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라고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견인하는 모멘텀은 좀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요. 최근 3년간 매년 최소 주당 배당금을 2,000원씩 주었었는데 최근 실적 우려로 또 배당금 축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감에 또 주가락이 나왔던 이런 불확실성한 변수가 이제는 해소가 되었고 또 주가도 저평가 국면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되어지고 있다는 점. 이는 KT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도 공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좀 여유 있게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31,800원부터 32,250원 요 사이의 구간을 주었을 때 또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1,000원 선을 잡고 한번 분할 매수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KT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권가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리포트 나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으로 가서 정명훈 대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리포트 주제가 버냉키 발언의 긍정적 해석, 매수세가 지속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버냉키 연준 의장의 지금 발언에 상당히 조금 민감한 반응을 좀 보였었는데요. 주식 시장 참여자들은 그 미 연준 그 버냉키 의장의 경기부양 그 지지 발언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최근에 좀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아시아 증시 하락을 주도했었던 그 미 경제 지표 실망이 조금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좀 부진하는 흐름을 조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실적 발표 시즌에 지금 이익 결과에 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큰 폭의 하락 내지는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보았다시피 조선이라든가 음식료, IT, 유틸리티 등의 그 산발적인 그 섹터들의 상승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지수에 어느 정도 적응 과정이 조금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전일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서 내구재 주문이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지금 조금 실망감을 표출했는데요. 지금 스페인 구제금융 요청설도 좀 나돌고 있는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일에도 전일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실망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익 추정치가 개선되는 것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작은 좀 박스권 장세를 당분간은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당분간 증시가 지지부진한 좀 흐름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 확대보다는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하시면서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이러한 종목군들로 산발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근 시장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해서 몇몇 그 대형 업종들만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그 코스닥 시장이 좋지 못한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이러한 대형주에서 좀 저점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고 공격적인 좀 주식 비중 확대는 좀 당분간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면서 당분간 관망하는 전략도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정명훈 대리와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 하루 만에 다시 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기관의 수급이 특히 눈에 띄었던 하루였는데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습니까? 네, 이제 시장이 조금 어제뿐만 아니죠. 최근에 자꾸 시장이 좀 재미가 없는 모습까지 네.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가주면 괜찮겠지만, 2009년도 있었던 그 어떤 그 유동성 장세에서 차화정만 매수가 되듯이 지금도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조금 편중이 되는 모습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먼저 매수한 종목들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LG와 기아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만도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기아차,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유야, 하이닉스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일단 기관 쪽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들만 보게 된다면 뭐 자동차 업종을 매수했다고 봐야 되겠지만은 현대중공업까지 묶어서 한번 보게 된다면 운수 장비 업종을 어저께 매수했다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간 종목인데 최근에 1월달, 2월달 자동차 판매가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K9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현재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그 작년 2분기죠. 작년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조 300억 원을 기록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8천억 원대 어떤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되면서 계속 실적이 조금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는데, 계속해서 제가 그 자동차 업종을 말씀드릴 때 턴어라운드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번 분기 때 1조가 넘는 실적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도 조금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은 좀 더 상승세가 가팔라질 가능성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관한 부분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지금 현재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현재 2조 2천억 정도 현재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뭐 현대유야 6일 연속, 그리고 하이닉스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어떤 대안주 성격으로 좀 하이닉스가 좀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거 누가 봐도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조금은 포트의 일부분 정도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LG와 기아차, SK이노베이션, 뭐 만도 같은 게 자동차 부품주죠. 5일 연속 현재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 큰 특징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는 매도를 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위야, OCI, 대한항공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그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OCI,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매도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기관이 매수하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기관들은 도리어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수급 구조 패턴이 만약에라도 깨지게 된다면은 조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조금은 꺾일 가능성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OCI가 동반 매도 종목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OCI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10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LG전자도 현재 8일 연속 현재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LG그룹주를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포스코 같은 철강주도 동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33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그 연간 기준으로 한 3조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1분기 때 실적이 3,800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가요. 그래서 어쨌든 실적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면서 좀 충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접근을 자제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기관들이 17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만큼 좋지 않은 데는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휴맥스, SM, 인터플렉스, 파라다이스, YG 엔터테인먼트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네페스, 하이로코리아, 평화전공, CJ홈쇼핑, 네오위즈 인터넷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을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7일 연속,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해외 진출 확대에 관한 부분,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음원 가격 종량제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되면서 현재 매수가 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뿐만 아니라 수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상반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관찰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파라다이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1연속 그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페스가 기관 쪽에서 5일 연속 매수, 그리고 하이로코리아가 2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그 모 전문가님께서 하이로코리아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월 달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1분기 영업이익이 한 104억 정도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46% 정도 증가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기관들이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은 운수 장비를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또 IT 업종은 외국인과 기관이 좀 골고루 매도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이 스페인발 우려로 좀 불안감을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국내 증시 일단 약세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네, 예. 네. 어쨌든 그 시장이 조금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재미없는 네. 그런 횡보 장세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자막이 나갈 텐데 스페인의 구제금융설 그리고 유가 하락에도 에너지 관련주 약세라고 이렇게 조금 제가 원고를 좀 드렸습니다. 네. 근데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유가 하락에도 에너지 관련주 약세라고 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에너지 관련주 약세가 아니고요. 자, 이런 제가 표현을 쓰게 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최근에 유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이란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항상 그 유가라든지 유가라든지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만큼의 어떤 안정적인 어떤 상승은 어떤 경제 전문가라도 많이 잘 알고 그리고 많이 표현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그 시장이 좀 감내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게 된다면은 시장이 큰 충격이 되지 않지만은 시장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이 최근에 예를 든다면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 리비아 사태라든지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급등을 하게 된다면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문제는 유가 하락에도 에너지 관련주 약세. 유가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게 되면서 유가 하락하게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하게 된다면 어떤 원가에 대한 부담이 작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에 조금은 호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근데 유가 하락에도 에너지 관련주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아요. 일단 소비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적인 제조업에서 둔화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어제 미국 지난주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유 재고가 발표했는데 710만 배럴이나 또 증가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원유 재고가 이렇게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어떤 방출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이 둔화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유재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현재 공급 그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지만은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됐지만은 이 부분이 저축적으로 본다면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제 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제조업 경기가 아직까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부분들을 드러낸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유 재고가 지금 현재 증가를 했다는 부분들은 감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감소를 해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710만 배럴 증가, 이렇게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는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수요가 위축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이 이렇게 원유 재고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다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죠. 악재는 해소되고 있지만은 모멘텀이 될 만한 호재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자, 어저께 나온 얘기들 한번 볼게요. EU가 9,400유로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을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략 비축유 방출, 미국과 영국의 프랑스에서 원유 재고를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구제금융설, 그리고 내구재정, 요 얘기가 나왔는데 EU 그 9,400유로 정도의 확대 그런 부분하고 스페인 구제금융설 그리고 전략 비축유 요 부분이 기존의 악재죠.
기존의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내구재 주문과 같이 신규 어떤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부분입니다. 내구재 주문이 왜 중요하냐면 내구재 그러니까 재고가 보충이 되게 되면은 마찬가지 신규 그 주문이 증가한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신규 네. 주문이 증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소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저께 내구재 주문이 전달 대비해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장 예상만큼의 어떤 신규 주문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신규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이 없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대외 변수들은 어쨌든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부분, 소비 쪽도 여전히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 소비가 제조업 경기까지 둔화시키는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 네.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27일 날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 이 주봉상 205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너무 섣불리 접근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됐는데 그만큼 지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 현재 글로벌 경기, 제조업 경기가 둔화가 된다는 얘기는 어쨌든 중국도 아직까지 수출 경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아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제가 중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돌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50포인트가 돌파할 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도주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조금 관망을 하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저께 잠시만 좀 그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좀 보도록 하면은 그 준비한 화면을 보게 되면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선물 쪽에서 크다는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크다는 방향성이 없었고 제가 또 그저께 제가 풋 동향이죠. 장 네. 후반 쪽에서 풋에 대한 매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시장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이렇게 장 후반 쪽에서 풋에 대한 누적을 계속해서 늘려나갔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보더라도 오늘 시장이 약보합권을 보이거나 아니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시스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드릴게요. 왜? 시장의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견고한 흐름을 보이게 주게 되면서 시장 전체적인 수급 구조가 깨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시장 베이시스에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베이시스 흐름 때문에 큰 폭의 하락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은 시장의 약세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망 중 국제유가 흐름에 집중해서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끝으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 들어볼 차례인데 이런 약세장에서도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은 있는 거겠죠? 어떤 종목입니까? 참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참 찾기 너무나 힘든데 네. 최근에 조금 대형 수출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내수주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 종목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온 현대그린푸드란 종목들 이렇게 내수와 관련된 CJ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 단체 급식 그리고 식자재 유통을 하고 있는 종합식품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이 전체 매출의 한 52%를 차지하고 있는 순수 내수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수주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일단은 그 리바트 합병이라는 어떤 그 비용 발생이 작년 실적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1분기 어떤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9%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7% 정도 증가한 146억 정도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 조금 다가오게 되고 그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데 어쨌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 좀 바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은 먼저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지금 요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3월 7일부터 지금 현재 기관들의 매수가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요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급이 들어온 시점부터 본다면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쌍바닥이죠. 그런데 조금 이런 표현도 쓰는데 짝꿍댕이 패턴이라는 그런 표현도 좀 씁니다. 그래서 쌍바닥 패턴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그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커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됐던 21선을 지금 현재 돌파를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돌파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매수가를 어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오늘 쪽에서 아랫꼬리를 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800원 이하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안주 성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5,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2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울 땐 내수주가 대안이다. 현대 그린푸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함께 증권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3월 3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열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예상지수가 202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 대응 전략 꼼꼼하게 살펴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